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최근에 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종목이라든지 종목 추천이라든지 상담이 아니라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본다고 하면 해외 지수라든지 이런 걸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급락했던 이유, 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그 포인트를 중국에 맞춰야 될지 미국에 맞춰야 될지, 또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뭘 중심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최근에 급락했던 항생지수와 나스닥 지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최근에 뭐 이렇게 항생지수가 좀 급락을 해서 제가 항생지수 잘 봐야 된다 2%방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항생지수는 오히려 저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000원 부근까지 전저점 부근에서 31,000 정도 올라갔던 선에서 최근에 헝다그룹 사태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27,000에서 23,500 정도 수준까지는 빠졌지만 여기서 지금 저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흐름은 비슷한데 오히려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앞에서 어떻게든 좀 반등해 보려고, 또 그리고 어떻게 저점을 잡아보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추세는 좋지 않아요. 추세는 분명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지만 지금 이렇게 단기 반등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24,000 전후 24,500, 24,800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금 저점들을 계속 잡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헝다그룹 사태는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관련된 사태는 2월, 3월에 그 항생지수 고점이 현재 이렇게까지 망가져 내려오는데 나중에 설명이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 코스피나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도 조금 흐려졌겠지만 이 상태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나름 반등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좀 힘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신뢰도 있는 저점 항생지수 기준으로 23,500, 23,000권에서 지금 24,500권인데요.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IRP나 또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를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밑으로는 5%인데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반등폭이 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펀드 투자는 많이 권해드리진 않지만 중국 펀드들 같은 경우에서 항생지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홍콩 H지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펀드들을 천천히 사 모으시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항생지수나 중국지수가 우리나라 시장 흔들림의 이유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럼 나스닥을 돌아봐야겠네요. 나스닥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결국엔 지금 나스닥이 고점을 9월까지 만들었죠. 고점을 계속 만들어 오다가 고점을 15,700, 15,500 정도에 만들고 최근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서 여기 있는 봉 자체는 좀 의미 있는 봉인데, 하지만 이 중기는 단기는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저점을 낮추고 있는 거, 위치는 다르지만 항생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따 보시게 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나스닥이 고점에서 흔들리면서 이 나스닥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가 계속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네요. 네,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지금 가장 비슷했던 게 여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요. 나스닥의 위치가 올해 3월 달에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흔들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눌릴지 했을 때 여기 지금 적정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121선에서 걸렸는데 121선에서 걸렸던 나스닥이 다시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 금리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하면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요 지금 121선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됐을 때 첫 번째 이 저점을 이 반등까지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반등이 왔을 때 요렇게 지금 그림이 표시 안 되지만 다시 저점을 여기서 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14,500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이 위에 있을지 이렇게 내려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미국 시장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림은 아닙니다.
전고점에서 쌍봉이라고 두 번째 고점을 만드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 단기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예견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 모양처럼 그다음의 흐름이 중요하지 지금 여기서 당장 이렇게 뭐 테이퍼링 이슈가 나와서 시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보진 않습니다. 뭐 요건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뭐 예상까지 같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에 있는 나스닥 자리는 121선에서 반등의 강도를 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하락이 이어질지 아니면 15,000 플러스 알파까지 반등이 나올지가 다음 주에 이슈들과 함께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 나스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증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죠. 그리고 우리 증시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코스피 200인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수 중심으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 대형주가 집중되어 있는 코스피 200 차트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고점이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여기 3,316을 넘어갔던 게 7 월, 8월 달이기 때문에 이 고점의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요 좀 참고하시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지수 관련 대형주들 매매하고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추정하다 보니 코스피 200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 우리나라 장은 지금 이제 8개월, 9개월째를 접어들어서 4분기 10월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박스예요. 보신다고 했을 때는 한 389, 390에서 450, 400 그 정도에서 60p 안에 들어와 있는 상당히 지루한 박스장이었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박스를 탈피하려고 6월 달에 한번 상승했던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한번 이 추세가 이어지다가 조금 다시 올라가나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흐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 처음으로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시장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보셨을 때는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경우 아니면 좀 이렇게 재미없이 횡보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대형주들이 돌아서 한 번씩 급락이 나오고 지수들이 이렇게 한번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혼란을 느끼고 계시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작년과 올해 초가 조금 비정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 씁쓸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면서 이익 대비 많이 시총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제가 그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은 올해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보신다고 했을 때 보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낮춰가니까 "삼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내려가 가지고 300을 다시 보고 200대 뭐 190대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확실히 팁을 드릴게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중에 2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장에 참여를 하셔도 상당히 재미없는 형태로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이 장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코로나19 사태처럼 급락이 내포된 장이 아니라 적정한 건강한 조정을 위해서 향해 가는 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앞으로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신다고 하면 제가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장에서 420부터 340까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420부터 340까지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80p 가까운 큰 변동폭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변동폭이 크다고요? 올해 9개월 동안 60p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80p 정도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변동성이 한 차례는 분명 내포가 되어 있고 앞으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때가 이 변동성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의 시황이 저도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손절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예상했던 반등 폭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수가 올라오지 못하고 저점을 낮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렇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지수가 요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기는 우리한테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렇게 지수 급락이 이렇게 쫙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아주 돌발적인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런 급락은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펀더멘탈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코스피에서는 이런 급락은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300P까지의 급락이 없다. 350P 정도까지는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380P, 400P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350P, 370P, 380P, 390P 현재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코스피에서 현재 지금은 대형주라든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싸게 잘 사 모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길게 보면 석 달, 짧게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변동성이 발생하고 나면 그 뒤는 천천히 돌아 올라가는 형태들이 될 것이지 지수가 한없이 끝으로 해서 나락으로 가는 경우들은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 대비는 하되 너무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395를 훼손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나스닥과 함께 지수 반등이 조금 더 일어나고 떨어질지 아니면 이대로 흘러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린 대로 바로 반등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고 지수가 400P에서 340P까지 조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매수하실 거 또 그리고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 우량한 종목들 쉽게 버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지수의 흔들림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또 그리고 우량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의 기회를 한 달 반부터 3달 사이에 좀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지수를 다 맞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도 그 예상에서 많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도 대응으로 그 빗나간 예상을 만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의 변동성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150조, 180조, 200조를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 기준에서는 이렇게 흔들림은 우리에게 충분하고 좋은 기회가 되지 나락으로 가는 그런 큰 빅쇼트가 일어나는 그런 공포의 구간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 변동성에 잘 대응하시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기 검색 종목도 아니었고 종목 상담도 아니었고 종목 추천도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살아남아서 여러분들과 밝게 웃는 낮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